안녕하세요. 바디공정장입니다. 오늘은 고관절의 석회가 굉장히 큰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고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서 믿지 못할 정도로 큰 석회가 낀 것이고, 체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 자체, 관절이나 뼈에 석회도 많이 끼는 체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분 보이시죠? 여기가 오른쪽 고관절 중둔근 있는 쪽인데요. 누가 보면 정상 뼈인 줄 알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뼈가 있습니다. 석회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희미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뼈가 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지금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좌측에도 고관절을 회전시키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그쪽에는 작은 석회가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큰 석회가 있다면 분명히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런데 왼쪽에 통증이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면 여기도 분명히, 이것도 오른쪽 자체도 이 석회 때문에 아프지만, 이 석회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 왼쪽에도 굉장히 큰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자체도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재활을 시킬 때도 보면 반드시 나중에 통증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한 왼쪽 다리가 아프다 이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의 통증 관리 시스템상 1번 타자가 없어지거나 제어가 되면 그동안은 무리를 했었는데 참고 있었던 2번 타자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께서 고객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통증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통증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이유들도 있고, 현재 몸 상태가 1번 통증 자체도 견디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2번 통증 자체까지 인지를 하면 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 통증은 가리고 있다가 1번 통증이 컨트롤이 되면 2번 통증을 인지하게 되는, 몸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서 통증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파지더라도 서로 신뢰가 깨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새로운 통증이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통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사선과에서도 저희에게 미리 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보니까 꼬리뼈 쪽이죠. 예, 칵시스 쪽에 동그란 뭔가 하나 있죠. 보시면, 예, 이 부분에도 뼈가 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알게 됐냐? 왼쪽과 오른쪽 컨트롤이 좀 되고 있어서 이제 정상적입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근력 운동을 들어가서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자꾸 천골면 접합부, SI 조인트가 아니라 천골면 접합부에서, 꼬리뼈와 천골의 접합부 근처에서 깊은 쪽에서 뭔가 힘을 주면 약간 뜨끔뜨끔하고 아프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근력이 약해서 그런가 하고 근력 운동을 좀 시켰는데, 근력 운동을 시켜서 조금의 호전은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정밀하게 봤더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을, 이제 다리를 옆으로 벌린 사진이죠. 옆으로 벌렸을 때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동그랗게만 보이는데 옆으로 보니까 어떻죠? 마치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걸 오스테오콘드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굉장히 큰 조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에 붕 떠 있는 그런 형태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이상을 관리를 하면서 이 고객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아프지 않게 살게 해달라. 수술하긴 싫다. 라고 했고, 병원에서는 일단 수술을 해라. 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였고요. 저희가 오셨을 때는 아프지 않으면,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나는 수술을 하기가 싫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컨트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재활 운동을 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체해 충격파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한 케이스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석회 하나가 이렇게 있죠. 이 녀석 자체가 이 관절면에, 고관절에서는 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구순에 껴있는 상태입니다. 어깨에서는 와순이라고 그러는데 고관절에서는 비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구순 자체에 인전면에 있어서 자꾸 자극을 해요. 그래서 힘을 주게 되거나 데드리프트, 뭐 스쿼트를 할 때 조금만 깊은 각도로 들어가게 되면 찝혀서 굉장히 통증을 호소했던 찌르는 듯한 힘이 쭉 빠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사진에서는 조금 더 크게 보이죠? 면밀하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이 정상, 이 정상 쭉 찍어보면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렇게 뭔가 띠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석회입니다. 아까 보셨던 석회의 단면을 처음 시작하면은 이렇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컷을 자르면 자를수록 이제 좀 두꺼워지겠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아까랑 다르게 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직경이 두꺼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오스테오콘드로마가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횡단면을 지금 찍은 거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쪽이 정상적인 근육, 네, 근육에 이렇게 힘줄이 있으면서 이게 근막이 좀 나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안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 즉 이게 엉덩이 근육, 글루테우스 그룹들의 모습인데 이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 있습니다. 항상 붙이고 다니라. 근육과 근육 사이에 근막 라인을 통해서 끼어 있고요. 이 끝은 텐던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둔근과 소둔근 사이에 근막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동은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요. 첫 번째는 엉덩이 근육 자체의 근력 향상을 위해서 킥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부르는 이름들은 선생님들마다 좀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픈 오른쪽 다리의 엉덩이를 위로 수직으로 올려주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일반적인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에서 하던 것처럼 반동을 이용하거나 끝에서 너무 강한 충격을 줘서 튕기듯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고관절 자체에 병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자극을 주게 되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거나 병 자체가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서 끝에서 멈춰서 근육에 힘을 최대한 주는 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 자체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건데요. 엉덩이를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왔다가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관절 자체의 움직임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브릿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운동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이 사진에서는 옆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중둔근이나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발을 11자로 놓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라고 그러면 잘 하지 못하세요. 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 각도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서 이미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도를 먼저 편한 각도를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서서히 원하는 각도처럼 무릎을 좁혀서 하든가 무릎을 넓혀서 한다든가 무릎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가시면서 엉덩이 들어 올리게 하시면 되고 허리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리에 너무 집중을 하거나 허리 길이끔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질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올리세요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햄스트링, 엉덩이, 대둔근, 중둔근 마찬가지죠. 글루테우스 그룹들, 기립근 근육들 또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리 하체에 있는 전반적인 근육들 전체가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서 원활한 운동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리에 무게 추를 달았죠. 추를 달아서 중둔근 훈련을 좀 시켜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둔근도 물론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무게를 많이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반동을 쓰게끔 하면 안 됩니다. 반동을 쓰면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방형근이라든지 다른 쪽 허리 근육을 좀 더 많이 쓰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운동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무게, 즉 처음에는 가볍다라고 느끼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운동 효과가 느껴지고 어느 부분이 쥐가 날 것 같은가요? 라고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이 쥐가 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세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서 무게를 서서히 올릴 테니까 이 느낌을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양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재활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요령을 아셔야 돼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런 밴드, 탄력 밴드를 묶어놓고 위에 있는 무릎을 벌려주는 운동이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엉덩이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운동부터 지금까지 되는 근육들은 전부 다 모든 운동들은 메인 운동이 돼 있고 서브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근육 같은 경우에는 메인 운동도 역시 엉덩이 근육이 메인이 되는 것이고 기타 서브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기립근이라든지 뭐 요방형근, 뭐 복근, 뭐 다리, 대퇴근막 장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운동을 된다. 또 이상근도 될 수 있습니다. 폐쇄근도 될 수 있고요. 하나의 근육만 움직일 수 있는 동작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단일 관절이 아니라 복합 관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붙은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근육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고관절 회전 운동인데요. 자, 이렇게 발목에 띠를 이런 장비를 착용을 시키고 왼쪽으로 이렇게 탄력 밴드를 당겨준 상태에서 다리를 안으로 왔다가 바깥쪽으로 밀었다가 안으로 왔다가 바깥쪽으로 밀었다가 이런 동작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발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에서는 발을 밖에서 안으로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두 개가 운동을 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몸을 쓰지 않고 고관절 자체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앉아서 시키는 것입니다. 앉아서 했을 경우와 엎드려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자세를 취하더라도 참여하는 근육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고관절 자체에 붙어 있는데 고관절에 대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전자에 붙어 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자체의 힙힌지 모션의 각도에 따라서 참여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상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관절 자체의 움직임과 각도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앉아서 다리에 묶어놓고 안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으로 당겨는 주되 엉덩이 근육 자체만 안으로 당기는 운동만 되는 게 아니라 복합관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이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근이라든지 요방형근 쪽, 또 이런 기타 다른 쪽에도 이렇게 자극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MS 트레이닝 하는 거고요. 이것은 왼쪽입니다. 자, 이 그림은 고관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아까 그림과 동일하게, 옆 그림과 동일하게 안으로 당기고 바깥으로 밀어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고관절을 움직여주는 회전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에어플레인, 원레그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고관절 강화 운동이 있는데요. 그 강화 운동 지도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중요하게 살짝 펴주시고 상체 들어가지 않게 뒷다리는 펴주시고 준비 천천히 시작. 그렇죠. 컨트롤 그렇죠. 그리고 상체 조금만 잡아주세요. 둘 상체 조금만 더 시작. 그렇죠. 둘 쭉 셋. 시작. 상태에서 어려워요. 네.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자, 상태 한번 더. 그렇죠. 그렇죠. 자, 좋아요. 버티고. 지금 아주 좋아요. 그렇지. 올라가고. 꽤 어렵죠. 괜찮아요.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헐. 해주고. 그렇죠. 내리고. 목도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편안하게. 셋. 굉장히 많이 힘들어가죠. 목 앞에 있죠. 힘드세요. 중량 좀 맞출까요? 딱 3개만 넣을게요. 그리고 둘
그렇죠. 내려오고. 잘하셨어요. 끝. 그리고 오케이. 마지막 하나 붙여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비. 화이팅. 다섯 개. 자, 5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굿. 나이스. 앉으세요. 체육과 100년